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저번주에 실무급 협상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원래는 2일차에 미 농장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이제 중국이 돌연 취소를 했다. 그리고 귀국을 했다고 해서 미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에 하락을 했었죠. 지금은 선물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하고 다시 방문을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7월부터 멤버십에 강조드렸던 게 있었는데요. 10월에 많은 이슈가 몰려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법안이 통과됐죠. 3개월 동안 연기하는 법안이요. 그래서 지금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 보리스가 이거를 없애겠다. 나는 노딜로 가겠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통과된 걸로 봐서 내년 2월까지는 일단은 악재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 달에 중국 통신제품 추가 제재를 연기를 하면서 10월 중에 다시 결정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결정이 되니까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중에 고위급 협상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언제 시작할지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고 여기서 또 어긋난다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르는 이유도 아셔야겠죠. 이거는 뭐 자주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일단 뭐 스몰 D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때였죠. 그리고 중국 송환법이 철회되고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뭐 이런 삼박자가 맞물려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은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시장 독주,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현재까지도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서버 업체들이 투자를 한다고 좀 약간의 수요가 있어가지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멈추는 그런 때도 있었죠. 근데 아직 여기가 반도체 가격 저점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 듯 합니다.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반등이 나와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내년에 이제 수요 회복, 이제 뭐 5G나 뭐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 때문에 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고 현재까지는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 도면 차트를 보시면은 연기금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빨간색이 보일 만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현재 상승을 이제 대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건 시황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채권도 보시면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불마켓 신호가 왔다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채권의 과매수 구간이 왔다. 그러니까 채권을 과매수했을 경우에 뭐 향후에 뭐 1, 2년 동안 상승을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표 하나만으로는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거는 일단 이것 때문에 뭐 불마켓이 왔다 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니까 이걸 확신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이제 금도 보시면은 이제 금 같은 경우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리도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가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현재 추세 상향으로 가기에는 약간 힘들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산업이 활성화될 때 구리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일반적으로 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리 같은 것도 아직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증시가 대대상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아직 많아요. 아직 많은데 현재 이거를 다 악재를 묻어버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승 시장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불마켓 신호보다 베어마켓에 대한 신호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시황이 바뀌게 되다 보면은 다시 이제 대지상승 쪽으로 기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돈을 움직이는 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제가 채권 가격을 보여드리면서 왜 자꾸 채권 가격만 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이게 왜 그렇게 보냐면은 채권을 매도를 하면은 증시로 돈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증시가 오르면 더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금 같은 그런 안전자산 쪽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증권이죠. 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으로 보시면 될 듯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환율 이런 식으로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주식에 있는 돈이 채권으로 흘러간다. 그죠? 그리고 원자재로 흘러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자재에서 환율로 다시 돈이 몰릴 수 있다. 환율로 다시 증권 쪽으로 몰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서 같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모든 상황이 이 흐름대로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뭐 저럴 때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외국인이 증시에 접근을 하려면은 환율이 높을 때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려면은 일단 수출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세계 물동량이 많아질 때 그럴 때 고환율이면은 외국인 돈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 다음에는 증권, 주식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환율 다음에 증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원자재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자산 회피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채권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살펴볼 될 듯한데요.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뭐 환율이나 뭐 증권 어디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과매수 구간에서 풀렸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는 결과를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수익률이 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고 세계 투자자들은 현재 관망세를 보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9월 FOMC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죠. 파월의 입에서 연쇄적 금리 인하, 그다음에 양적 완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표가 나왔을 때 자산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연쇄적 금리 인하도 경기 하강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연쇄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니다. 근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죠. 현재 연준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3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경제가 좋다라는 거지만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지금 금리 인하 벌써 2번이나 했죠.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트럼프는 경제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그리고 플러스 이거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가 되겠죠. 양적 완화 같은 것을 한 다음에야 무역 협상을 할 것이다. 그래야 증시가 하락을 하고 경기 부양할 때 더 폭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하면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2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제가 예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고 양적 완화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파월의 입에서 그런 언급이 나왔고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파토를 내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합의를 하면은 중국도 더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미국 증시도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한 2월부터 이제 대선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아마 그때와 좀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예상이니까 그런 예상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뭐냐면은 조정이 오는 겁니다. 조정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이 오느냐
일단 뭐 205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 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상승한 건 맞는데요. 근데 전분기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도 좋지 않을 것이다. 3분기에 실적도 안 좋으면은 같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현재 스몰 딜로 증시를 계속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스몰 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스몰 딜을 해야 되고 계속 스몰 딜을 하게 되면은 일단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증시를 상승시켜서 내년 대선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증시가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고 이후에 증시 부양을 시키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이후에 협상을 한다면 더 증시 부양 효과가 뛰어나겠죠. 그런 결과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 합니다. 그래야지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양적 완화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